그럼 실제로 이제 전략을 이제 투입했어요. 투입한 전략은 어떤 식으로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퍼포먼스를 이제 트래킹을 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관리해 주시는지. 매일매일 이 팩터 퍼포먼스가 어떻다. 그런 네. 것을 이제 그런 리그레션을 통해서도 보고 백테스트를 통해서도 보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도 보고 당연히 이제 매일매일 네. 볼 수 있는 그런 대시보드 같은 게 있고요. 매주 이제 팀이 모여서 리뷰도 당연히 하고요. 네. 팩터 퍼포먼스는 어떤지, 모델 퍼포먼스는 어떤지, 네. 포트폴리오 퍼포먼스는 어떤지 그런 거 다 보고요. 성과가 안 좋은 거는 그냥 빼는 거잖아요. 하루 안 좋다고 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네. 정확한 기준을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모델에서 어느 정도는 자연적으로 조절이 되게 시스템 자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잘 되는 거는 저희가 이렇게 개입 없이 조금 더 비중이 늘어나고 그 퀀트 투자 전략들이 있고 걔네를 관리하는 또 알고리즘이 위에 네. 있는 거다. 네. 그 알고리즘 어떤 로직으로 그것도 최적화하고 백테스팅 통해서 이제 만든 알고리즘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네. 이제 과체적화하지 않으려는 네. 부분에 대해서 꽤 네. 연구를 해서 하는 네. 것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터도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시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팩터를 더 선호해가지고요. 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는 잘 안 되지만은 다른 데서는 잘 된다. 네. 이런 게 있다거나. 네. 그래서 이제 당연히 거기에 저지먼트가 어느 정도 들어가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네. 또 팀으로서 그냥 기계적으로 이거 빼자 그러기보다는 네. 애초에 리서치가 좋았는지 네. 그리고 이 리서치가 널리 알려졌는지 아직 안 알려졌는지 네. 이 데이터셋이 되게 흔히 구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 된 것 같은지 아닌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단지 한 1년 안 좋았다고 빼는 경우는 드물고요. 네. 네. 최소한 3년은 조금 3년은 안 좋았어야지 그런 대화가 나오는 것 같은데 꽤 텀이 기네요. 네. 그게 중장기 투자라서 네. 그럴수록 더더욱 이제 리서치 단계에서 그냥 백테스팅 많이 돌려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엄밀하게 많은 검증을 거쳐야지 이제 실제로 투입하는 거네요. 왜냐면 네. 한번 그렇게 해버리면은 한 3년 정도 있어야지 이게 사실은 통계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네.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네네. 네. 예를 들어서 근데 새로 투자 전략을 했는데 1년 만에 너무 퍼포먼스가 안 좋아요. 네. 그러면 경우는 빼죠. 네. 네. 예를 들어 전략마다 어떤 시그널들은 상당히 호라이즌이 짧은 경우도 있고 네. 긴 경우도 있고 긴 거는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안 돼야지 이게 뭔가 안 되나 보구나 확신을 가지고요. 상대적으로 기간이 짧은 거는 조금 더 빨리 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네. 저희가 하던 것 중에 제일 짧게 보는 거는 한 1주, 2주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제일 길게 보시면 이건 한 1년 정도. 1년 정도. 네, 평균적으로는 네.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는데. 3에서 6개월. 네. 그럼 이건 3에서 6개월 주기로 얘가 이제 턴오버가 생기고 거래를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요, 거래는 훨씬 더 자주 하고요. 더 자주 하는. 네. 성과를 평가하고 이제 그렇게 네. 하는 기간이 3에서 6개월. 네. 그럼 매매 같은 거는 매일 하는 전략들. 네. 네. 그럼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드셨나요? 이 과정 중에서. 사실 제일 네. 힘든 거는, 네. 돈 잃었을 때보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거 정말 좋은 아이디어다. 아니면 정말 네. 흥미로운 데이터셋이다. 네. 흥분해서 꽤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열심히 만들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하는 네. 코드를 보내고 잠시 몇 분 기다렸다가 네. 이제 두근두근 하면서 결과를 봤는데 굉장히 엉터리 같이 나온다. 그게 몇 번 반복되면은 네. 이제 꽤 실망스럽고요. 아니면은 이런 거는 다 했는데 네.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네. 최종적으로 백테스트를 돌렸는데 네. 뭔가 도움이 되는 측면이 별로 없다. 이런 네.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그게 몇 번 반복되면 좀 스트레스 받죠. 제가 뉴스 관련된 리서치를 조금 했었는데 뉴스 데이터셋이 생각보다 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노이즈도 많고 뉴스화되는 기업들의 수가 생각보다 적어요. 시장을 총틀어 봤을 때. 네. 그래서 이제 은근히 다루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데이터셋이에요. 그거를 이제 프로세싱하고 클린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상당히 노력이 요구됐고 또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괜찮게 나와서 좋게 있었는데 막상 이제 백테스트 돌려다 보니까
네. 뭐 별로 더해지는 게 없다. 뭐 한 4, 5개월 그거에 거의 4, 투자했던 5개월. 것 같은데, 네, 꽤 오래 뉴스 데이터 했는데. 클리닝이 좀 많이 필요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요새는 이제 뉴스도 다 기계적으로 그냥 만들어지는 그런 뉴스도 많고요. 정말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파급력을 가진 것도 뭐 의외로 적은 수고요. 그런 것도 이제 필터링을 다 해내야 네, 되는데. 그걸 추려내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해야지만 전략을 테스트를 해볼 수 있어서 그 초반에 그 요구되는 그 투자 시간이 상당히 길었었어요. 시타델이나 하이 프리퀀시 쪽 트레이딩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해가 갈수록 그런 알파가 이제 유지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하는데 중장기 투자라도 뭐 그런 현상들을 이제 11년 동안 보시면서 그런 게 좀 있었나요? 네, 뭐 그런 건 분명히 네, 보입니다. 점점 이제 어쨌든 퀀트 투자 대중화되면서 네. 알파가 좀 더 빨리 사라진다. 네, 그리고 이제 퀀트 펀드들도 네. 많고요. 흔히 아시는 그런 펀드들이 아니어도 네. 네, 여러 퀀트 네. 펀드 플랫폼도 생기고 밀레니엄 같은 데서도 네. 그런 포드식으로 많이 운영하고요. 아. 뭐 큐비스트 뭐 많습니다. 시타델에서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네, 경쟁이 심해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았어도 네. 업계 내에서는 이제 알려지는 전략들도 있고요. 그 인원들도 이직하면 그 중간에 이제 넌컴피 비경쟁 조항 때문에 뭐 1년 쉬어야 되긴 하지만 네, 결국은 뭐 옮겨 다니면서 이제 전파가 되고. 네, 그렇죠. 그럼 퀀트 펀드에 계시면은 이제 마켓 레짐, 시장 체제가 시장의 성질 자체가 변했을 때 어쨌든 이전에 데이터 기반으로 만든 그런 전략들이 많이 좀 무너지잖아요. 네. 이번 코비드 때도 펀드들이 많이 손실을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시는지. 네, 그건 이제 어려운 문제고요. 네, 저희 내부 쪽에서 개발하는 리스크 모델이 있거든요. 그럼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대처를 하게 해놓긴 하지만 사실 이런 마켓 리짐 체인지는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체인지마다 그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것까지 자동화하기는 꽤 힘든 작업이고요. 그렇죠. 마켓 리짐마다 저희가 개입하면은 안 좋다고 결과를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은 네. 좀 건들지 말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것 같은 정말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들끼리 모여서 뭐 미팅도 오랫동안 하면서 어떻게 계획을 할까? 네. 네, 그럼 뭐 위험도를 줄일까? 어떤 팩터들은 일시적으로 조금 비중을 낮출까, 높일까? 뭐 이런 네네. 것에 대한 논의는 하는데 네. 이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요. 포트폴리오 매니저로서 네. 저지먼트가 많이 저지먼트를 들어갑니다. 한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퀀트 펀드들도 완전 자동화 되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 이런 굵직굵직한 거에서는 사람들의 어떤 판단이 요구되고 그게 오히려 건드리면 안 좋을 때도 있다. 네. 네. 그러면 그 리스크 모델이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네. 관련해서 뭐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떤 방식으로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상대적으로 조금 수학적으로 어려운 부분이기는 네. 한데요. 네. 이제 시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알파 팩터는 아니지만 네. 리스크나 그냥 그런 변동성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 그렇게 되는 생각되는 리스크 팩터들을 리서치를 어느 정도 하고요. 그것들이 이제 몇십 개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저희 내부에서 생각하는 알파 팩터들도 어느 정도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들어가고요. 거기에는 이제 뭐 산업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나라별 마켓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네. 대기업 뭐 중소기업 뭐 꽤 여러 가지 측면을 봅니다. 결국은 리스크를 변동성으로 보시고 네. 매매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네. 뭐 보유 포지션을 줄인다든지 네. 하는데 전략 리서치 쪽에서는 이제 알파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초과 수익이 내는 걸 목적인 그런 팩터들을 많이 찾고 네. 리스크 모델은 시장의 수익률이 아니고 시장의 변동성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팩터들을 또 찾아가지고 네. 리서치하고 해서 얘가 리스크를 관리해주고 네. 얘는 이제 베팅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팀 내 문화는 어때요? 보통 이제 뭐 시카고 프랍 트레이딩 이쪽은 막 공격적이고 해고도 많이 하고 막 네. 그런 식인데 그것도 이제 뭐 그 샵마다 다 문화가 다른데 저희는 상대적으로 협조적이고 네. 조금 더 괜찮은 분위기인데요. 네.
초창기에는 제가 네. 조인했을 때는 마침 그때 좀 그런 젊은 팀원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뭔가 배우면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네. 굉장히 분위기도 좋고 그랬는데 이제 몇 년이 지나면서 네. 나름 본인들이 뭐 생각한 투자 철학들도 이제 뚜렷해지고 뚜렷해지고. 좋아하거나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리서치나 그런 것도 이제 생기고 그리고 이제 서로에 대한 리서치 비판을 꽤 많이 하기 때문에 아. 어긋나는 경우도 있고 전략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비판을 해도 약간 의가 상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도 좀 있지요. 근데 아, 진짜요? 아무래도 이제 이게 투자 전략이 아무리 퀀트라고 해도 네. 그냥 뭐 딱 계산해서 뭔가 이견의 여지가 없이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과 나와도 이 해석이 다 다를 수 있다. 네네. 당연히 저지먼트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견도 강하게 생길 수도 있고. 아, 강하게요? 네. 싸울 때도 있어요? 아니, 뭐 주먹질 싸우는 경우는 없지만은 주먹질 말고. 꽤 큰 소리로 뭔가 논쟁이 오가는 아, 경우는 진짜요? 있죠. 네. 네. 아, 내 거 꼭 넣고 싶은데 왜 못 넣게 하냐. 네, 그리고 그렇죠. 오히려 네. 딱 자기 전략으로 딱 자기 부로 나뉜다면은 오히려 뭐 별로 신경 안 쓸 수도 있는데 아, 같이 합쳐지기 때문에 나는 고생해서 이거 좋은 거 넣었는데 네. 뭐 너가 나쁜 거 넣어서 이게 말하자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도 생기고 네. 보너스 같은 게 그럼 팀별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네. 파트너 판단에 따른 판단이요? 건데 그럼 정치질도 좀 있겠네요. 네, 그럼 뭐 있을 수 있죠. 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뭐 깊게 파지는 않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퀀트 투자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뭐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제 생각에 네. 제가 불가능하다고 말은 못하지만 네. 쉽지는 않습니다. 전혀. 네. 뭐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잃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확률적 우위를 가져가는 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때 발전을 가져가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돈 벌어야지 그래서 네. 뭐 이런 다음에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안 되는 것 같고 네. 나는 이게 정말 재밌다. 이 데이터를 뭐 보는 게 되게 재밌다. 아니면 이런 뭐 시장 참여자들 간의 관계에 네. 대해서 좀 깊이 디테일하게 파고드는 게 재미가 있다. 그런 식으로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금 나름 에지를 찾으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비효율성을 찾으신다거나 네. 이제 그러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막연하게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는 거를 그냥 따라간다고 초과 수익을 내시는 거는 쉽지 않아요. 코스피가 오를 때 퀀트 투자로 이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는 이제 시장에 의해서 뭐 낸 네. 거고 네. 사실 꾸준히 초과 수익이 있는 전략인지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하게 시장을 계속 이겨야 되는 건데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남들이 보지 않는 데이터라든지 하지 않는 전략들을 찾아야 돼서 네. 좀 힘들다.